안녕하세요. 칠드런, 차일드후드 앤드 디벨러프먼트 인 에볼루셔너리 퍼스펙티브라는 논문을 바탕으로 발달을 설명해 드리는 마지막 영상입니다.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되기 위해서 사회화 과정을 겪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공감하며 협력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행동은 경험 통해서 학습합니다. 진화적으로 모든 생명체가 사람과 똑같이 사회적 행동을 학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에게 사회는 진화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본성대 양육 논란에 관하여 두 가지의 상호작용이라는 사실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성과 사회적 행동도 먼 조상에서 시작하여 유전자 깊이 새겨진 본성과 때때로 다른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고 발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일상에서 바람처럼 스쳐가는 양육 과정에서 상호작용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때 진화적 관점은 아이에 관해서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사회적 반응성은 재태기간과 관련하고 있습니다. 두 발로 걸으면서 좁아진 산도와 태아의 큰 머리는 미성숙한 시기에 태어나야 하는 다소 불리한 조건의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출생 이후 영아는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에게 높은 의존성을 보입니다. 이때 강하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은 자연 선택에 따라 어린아이로 하여금 사회적 자극과 신호를 민감하게 감지하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젖먹으며 보호자와 눈 맞추거나 표정 보고 따라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전형적 비전형적 발달과 관계없이 이러한 발달 첫 단추는 꼭 필요하겠죠? 성장하고 발달하는 아이에게 의도성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요소입니다. 출생 후 어린아이는 미성숙하긴 하지만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이는 다른 사람이 행위 주체인 것을 파악할 능력이 있습니다. 즉, 어떠한 사람이 특정 행동했을 때 그 행동은 그 사람 의도인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공동주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주에 기울이는 것은 초기 몇 달 동안 향상하는 반면 공동주의와 같이 의도와 목표 있는 행동에 관한 학습은 대략 첫 해 후반까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흔히 들어봤을 공동주의 또한 단순히 그 시기에 나타나야만 하는 능력 또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는 단순한 능력을 넘어 주어진 환경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전략인 것입니다. 특정 행동 기저에서 드러나지 않은 배경을 이해하면 현재 상황에서 초점 맞추어야 하는 것이 조금 더 명확히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생명체와 다르게 사회적 학습이라는 요소는 삶에서 더 높은 중요도를 차지합니다. 즉,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사회적 학습을 정의한다면 한 개인이 다른 사람과 유사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학습에서 핵심 기전은 모방입니다.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형을 선택하고 그 모형 체계를 따라하긴 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학습 기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은 보호자나 전문가로서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할 때 정해진 답을 직접 가르쳐 주는 것의 필요성입니다. 정답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와 무엇을 하는 동안 나의 행동, 표정,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전형적, 비전형적 발달하는 아이가 너무 이른 시기부터 안정성, 일관성, 그리고 적절성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보호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한 것은 학습하기 위한 모형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출생 후 3년 정도 이후부터는 목표와 관계없는 것까지도 따라하는 방식으로 학습 전략이 변화하는데 이를 과잉 모방이라고 합니다. 아이는 점차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모방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에 관한 것만 모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 일부는 성인이 되어서도 나타나므로 진화적으로 적응한 학습 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도구 사용입니다. 도구 사용하는 종은 인간이 유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사물을 탐색하고 상호작용하는데 매우 흥미있다는 사실은 행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물과 환경 사이에서 기능적 관련성을 알아차리는 행동 유도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탐색은 사물에 관해서 정보 습득하는 것이고, 놀이는 던지거나 내리치는 등의 능동적인 조작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도구 사용 학습도 사회적 배경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경험하셨을 텐데요. 보호자가 무언가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유심히 지켜보는 아이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는 직접 탐색과 관찰을 결합하여 도구에 관해서 배우긴 하지만
직접 탐색하는 것보다 관찰을 통해 도구에 대해 더 잘 배웁니다. 이는 진화적으로 자연 선택된 매우 적응적인 학습 방식인데요. 도구 사용에 관한 지식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독립적인 학습 방식보다 더 유리했던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학계에서도 아동 발달에서 진화적 관점을 받아들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에는 유전자 결정론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다윈의 진화론은 발달 영역에서도 메타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다윈의 진화론이 어떻게 아이 양육, 발달, 그리고 학습에 관해서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을지는 이번 4개 영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있고 사랑하고 있으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한 우리 삶을 이해하는 데 진화론은 매우 명확하고 간결한 이해의 창일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였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도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논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더보기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놀이와 함께 씨앗발달센터